자, 수력 충전 스타트 중학교 3학년 1학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제 1학기의 첫 번째는 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3학년 1학기에는 이제 실수 중에서 이제 무리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겨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라고 하는 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수는 일단 실수와 허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허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복소수 개념이기 때문에,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까지만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는 알면 되고요. 실수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수직선에 있는 수, 수직선 위에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직선에 있는 모든 수는 실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실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리수와 무리수죠. 자, 그 다음에 유리수는 뭐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집니다. 자,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는 자연수가 뭔지 이 3학년부터 들은 친구들은 자연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를 앞에서부터 들었다면 자연수가 뭔지 알겠죠? 자연수는 물건을 셀 때 사용하는 수.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세죠. 0개, 1개, 2개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0이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유한소수고요. 유한소수는 뭐 0.1, 0.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유한소수. 유한소수는 분수로 고치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10, 100, 1000만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는 무한소수. 무한이란 말은 주로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순환소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 다음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요거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유리수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유리수는 분수입니다. 분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 0은 그러면 어떻게 분수로 표현해요? 그러면 1분의 0이라든가, 뭐 2분의 0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1과 같은 정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1분의 1이나 뭐 3분의 3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정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모의 2와 5만 인수로 있는 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소인수가 분모에 있으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 다음에 무리수가 이제 오늘 이번 단원에서 배울 이제 중요한 무리수. 여기 무한소수죠. 자, 무리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녀석들이 파이나, 뭐, 루트 2, 뭐,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수인데, 그러면 이 루트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근자는 뿌리 근자입니다. 그래서 요 루트라는 거를 루트가 영어로, 그러니까 뿌리를 영어로 루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근의 뜻은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루트 2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게, 뭐, 루트 25의 제곱근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루트 25를 뭘로? 그냥 정수로 바꿔요. 루트 25는 5예요. 왜? 5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곱해서 루트 25가 되는 수는, 5가 되는 거죠. 그죠?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의 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5의 제곱근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루트 4가 되겠죠? 그러면 4는 뭐의 제곱입니까? 루트 2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2가 되는데 여기서 요 처음의 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의 성질에서 A가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그냥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되지만 A가 0보다 작다면 루트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가 돼야지 이게 양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2와 같이. 그래서 요렇게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도 그냥 상관없죠. 그래서 그냥 루트와 제곱을 없애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호가 포함된 식이 자연수가 되는 조건. 이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 루트와 제곱이 사라져야지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뭐죠? 루트하고 이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면서 나오게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처음 이제 듣는 친구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뭐 대소관계를 대략 생각을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풀면 되는지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 이 뒤에 내용들도 그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여기 앞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요? 분량도 많고 시간적 관계상 일단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근과 실수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제곱근이 뭐라고요? 이건 뿔이죠.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뿔이. 그러면 3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제곱근이냐 음의 제곱근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수의 제곱근은 항상 음수와 양수 두 개가 있고 그래서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뭐 이런 거고요.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죠.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게 허수입니다. 허수. 아까 실수와 허수 있었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중학교 과정까지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4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와 양수 두 개의 제곱근이 있고 절대값은 같고요.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고 음수가 되는 제곱해서 음수를 만드는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곱근의 표현입니다. 자,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거는 어떤 자연수가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3의 제곱근은 자, 제곱해서 자연수를 1을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예요. 그러면 3의 제곱근은 어떤 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수겠죠. 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루트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요거는 루트라는 것은 그냥 약속된 기호기 때문에 이거를 왜 저렇게 표현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죠. 요게 8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왜 8이라고 해요? 앞다리라고 안 하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8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곱근 기호를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거를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2의 제곱인데 그래서 제곱과 제곱이 사라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곱과 루트 안에 제곱과 루트는 서로 사라질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루트를 근호, 한국말로 표현하면 근호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 루트. 근호가 뭐냐면 뿌리 근자를 쓰니까 그 제곱의 뿌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근본, 기본이 도대체 뭐냐, 뿌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거를 영어로 루트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제곱근의 성질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0보다 크다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0보다 클 때 요걸 제곱하면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제곱이 바깥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인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 똑같이 곱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A인데 플러스를 보통 생략하죠. 그래서 그냥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근호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곱수가 되면은 루트와 제곱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 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음수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면 A보다 B가 크다면 루트를 씌워도 당연히 이게 크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2학년 과정에서 다 배웠죠.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수의 분류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선에 있는 수다. 그 다음에 유리수는 뭐다? 유리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수다. 자, 무리수는 뭐다? 순환하지 않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기 앞에 다시 가서 수체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 세 개가 소수인데 요 두 개는 유리수인 소수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인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수가 유리수인 것은 아닌 거죠. 그죠? 요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실수와 수직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그리고 수직선 위에 한 점은 한 실수로 반드시 대응한다. 그러니까 실수와 수직선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한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작을 것 같은 예를 들어서 0.1과 0.2 사이에 무리수가 몇 개 있느냐? 무한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몇 개 있느냐? 유리수도 무한개가 있어요. 어떻게? 요거 뭐 여기 10분의 1이니까 0.01, 0.02, 0.03, 0.04, 0.14, 0.04가 아니라 0.11, 0.12, 0.13, 0.14, 0.114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 또는 모든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러니까 수직선은 바로 실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수직선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들은 양수, 왼쪽에 있는 수들은 음수라고 하고 0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된다. 양수와 음수도 아닌 거죠. 다음에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당연히 0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뭐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곱근 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루트 7.21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7.21을 가지고 요게 대략 어느 정도 값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표를 쓰지 않아도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봐보세요. 1의 제곱은 그 제곱근은 루트 1이죠. 참.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을 해야 되니까 4가 되겠죠. 루트 4. 3은 루트 9가 됩니다. 그렇다면 루트 7은 어떻게 된다? 대략 2. 얼마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루트 5, 6, 7, 8은 전부 다 요 2와 3 사이에 2. 얼마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2에 가까우냐, 3에 가까우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7.21 하면 요 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요것도 무한소수기 때문에 원래는 2.65, 685 땡땡땡땡 가든지 아니면 2.684 7 땡땡땡땡 가든지 뭐 요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반올림 해갖고 썼더니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인 어림한 값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요거 위에 있는 내용은 제곱근의 뜻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 그 다음에 제곱근의 개수는 양수는 2개. 그 다음에 0은 1개. 음수는 없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9가 되는 수, 제곱하여 다음 수가 되는 수, 9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다음에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래서 플러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를 제곱하면 16,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4분의 1. 자, 4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플러스 2분의 1을 제곱해도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해도 4분의 1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제곱해도 1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81이 되는 거 9죠. 9, 8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를 제곱해도 81. 따라서 9하고 마이너스 9. 따라서 81의 제곱근은 9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25는 5 곱하기 5고 9는 3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5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그리고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100의 제곱근. 100의 제곱근은 곱해서 100이 되는 건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100이 되니까 10과 마이너스 10. 따라서 100의 제곱근은 10과 마이너스 10이고 답은 10과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0의 제곱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제곱해서 84가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84가 아니라 64인데 88, 64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머리로 8을 생각하면서 64를 말해야 되는데 8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는 없다.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제곱한 수를 찾아야 돼요. 요게 얼마인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3, 3은 9, 4, 4, 16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녀석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는 아니, 요는 루트가 아니죠. 루트를 해도 되긴 하는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로 쓰자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6인데 요게 요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요건 두 개는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 다음에 0.9를 제곱근을 구할 때는 헷갈려요. 소수일 때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분수로 바꿔줍니다. 100분의 9
자, 요거를 제곱해서 요게 되는 수는 어떻게 돼? 10분의 3.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3. 소수로 되어 있으니까 소수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다. 요렇게. 답을 요렇게 써도 맞고요. 요렇게 써도 맞습니다. 근데 소수니까 소수로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의 양수 x에 대한 x의 제곱근이 11-11이라면 x는 11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과 마이너스 11을 제곱하면 11이 된다. 그래서 11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그러면 121. 그래서 답은 12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의 제곱근이 다음과 같을 때 x의 값 요거는 4죠. 자, 얘는 3, 요거 아니죠. 이 제곱근이 했으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요게 제곱근이니까, x는 뭡니까? 제곱을 하면 됩니다. 4, 4, 16이 되겠고요. 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0.2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따라서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2로 답을 찾아간다. 그래서 100분의 4. 따라서 0.04. 100분의 4라고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소수로 써주는 게 좋겠다. 요거는 분수로 나왔으니까 분수로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의 제곱근의 개수 당연히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죠? 7을 제곱하면 49, 마이너스 7을 제곱하면 49. 따라서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는 7과 마이너스 7. 따라서 제곱근은 7과 마이너스 7. 따라서 2.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잠시만요. 8번은 제곱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한 개죠, 한 개. 자, 1은 두 개입니다. 자, 얘도 66, 3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 6, 마이너스 6. 요것도 두 개네요. 얘도 어떻게 됩니까? 7분의 3. 그래서 요것도 두 개네요. 자, 요거는 없다. 0개. 이 0개라고, 개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없다보다는, 잠시만요. 여기는 두 개. 그 다음에, 없다보다는 0개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그죠? 0개. 요것도 마이너스니까 0개. 얘도 마이너스니까 0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오늘의 9번 문제. 다음 수들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제곱근의 개수가 두 개인 수. 자, 두 개인 수는 일단 양수죠. 양수. 그러면 49. 그 다음에 요거 0.36. 이거는 100분의 36이니까 10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6이 되겠고요. 요거는 없죠. 요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9분의 1도 두 개가 되고요. 그죠? 제곱근이 한 개인 수는 0이죠. 0. 0밖에 없습니다. 한 개인 수는 0밖에 없습니다. 제곱근이 없는 수는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81분의 1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9.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만들 때 제곱근은 뿌리니까 제곱해서 이 어떤 수를 만들 수 있는 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통 들어간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이냐 음의 제곱근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곱근이 두 개 있느냐.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 해봐야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기 때문에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제곱근의 표현과 이제 그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